광복 71주년인데요. 사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 땅의 논란들은 해방 직후에 이 좌우 이념 논쟁보다도 현재가 더 나아졌는가에 대해서 극심히 의문을 품게 합니다. 자, 사드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에 갤럽이 했죠. 8월 9일부터 11일까지 했는데 찬성은 56%, 반대는 31%였습니다.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 직후인 7월달 조사 찬성 50, 반대 32에 비해서 찬성이 6% 올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일반 국민들 중에 사드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자, 고향이 호남이라서, 지지층이 야당이라서, 그리고 현 정권이 싫기 때문에 사드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이만큼 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여론조사에 보면 사드 반대가 40%가 넘습니다. 자, 사드로 북한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사드도 없이 북한의 그냥 처분에 따라서, 북한의 선의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했을 때, 미군이 지원하러 올 때 중국이 그 지원군들을 둥펑 미사일, 즉 만주 국경에 배치해 놓은 미사일들로 쏘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결국은 사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참말로 제정신이 아닌 국민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설득해내지 못하는, 한마디로 정권의 무능에 대해서도 안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또 희한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주에 롯데 골프장이 있는데 이 골프장 부근이 사드의 제3후보지로 떠올랐다고 조선일보에 보도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잇따라 현장을 답사하고요. 지금 발표했던 성산포대보다 높은 해발 680m라고 합니다. 성주군청에서 북어로 차로 30분 거리다. 그래서 현재 성산포대는 차로 3km인데 여기 롯데스카이1 골프장은 이 북으로 18km를 더 가야 됩니다. 김천하고 이렇게 경계에 맞닿아 있습니다. 한 15분만 가면 바로 경부고속도로 동김천 IC가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9일 10일 잇따라 이 지역을 찾아가서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11일에는 류재선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롯데 골프장 관계자는 14일 국방부 관계자들이 성주군청 공무원 한 명과 잇따라 골프장 인근 부지를 둘러봤다.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은 동행한 공무원들을 통해서 국방부 관계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롯데가 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 골프장이 면적이 96만 평방미터고 그 다음에 이 골프장에 부속되어 있는 인근 임야가 82만 평방미터입니다. 자, 이 기존 후보지인 성산포대보다는 상당히 멀리 북쪽으로 좀 떨어져 있죠. 북서쪽으로. 자, 이에 따라 이 골프장 부지는 주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고 국방부도 이곳이 성주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골프장까지 도로가 개설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이유 등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럽니다. 자, 국방부한테 묻고 싶습니다. 성산포대 발표했을 때 처음에 대통령이 다른 성주군 내 대안을 제시해봐라 이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바 없다다 금방 말을 바꿔서 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또 이후에 대안 고려는 안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국방부 관료들이 들락날락 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종전의 제3후보지로 거론되던 염속산, 까치산 등은 접근성이 나쁘고 산봉우리가 뾰족하고 도로나 이 부지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 성주 지역 내의 보수 단체들도 기존 후보지가 아닌 제3대안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드 배치 절차 문제와 성주업과의 건그림 문제 등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들 단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자, 성주군에서 아직 공식적으로는 이 다른 부지, 대체 부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고, 이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는다면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국방부 내부적으로는 제3부지를 추진할 경우 내년 말까지 사드 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쪽이 많다고 합니다.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경우 부지는 이미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지만 골프장 중 일부를 매입해야 되고 미국 측과 협의해서 동의도 얻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국방부 장관이요, 17일 성주 군민하고 만날 건데 제3부지를 협의할 거냐 묻는 질문에 성주 군측에서 먼저 제3후보지를 이야기하면 하겠지만 꺼내지 않는 한은 거론할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국방부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냥 이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를 골프장과 협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한다고 하든지, 자, 골프장은 또 이 포대가 그 위에 사드 포대가 온다 하면 반대할 수 있을 건데, 요즘 롯데가 뭐 꼬리만큼 뭐 골프장을 포기하더라도 반대는 안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하든지, 뭐 때문에 성산포대를 한다 해놓고 이제서 또 이러는 겁니까? 이게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 중요한 문제는요, 전자파가 그러면 지금 성산포대에 해도 전자파가 없다고 했는데 단지 주민들이 있다고 우기기 때문에 정부는 그 우기는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는 쪽으로 이 골프장으로 가겠다라는 겁니까? 이런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성산포대에 대한 전자파 유해론 제기, 쭉 성주 국민들의 의견은 그거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죽어도 거기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골프장으로 옮긴다고 그 골프장 주변에는 뭐 좀 숲도 우거지고 군 경계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그 전체에 사는 사람들은 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김천 쪽에서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서 김천까지 멀지가 않던데요.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요. 그걸로 옮기면 그쪽 근처에서 또 김천 쪽에서 아마 김천하고 경계니까 김천 쪽에서 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알아서 잘 하길 바랍니다. 사드에 대해서 한 일주일 떠마던 중국 언론이 또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야당 인사 등이 거론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사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등 대대적으로 또 비판 기사를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들요, 쳤다 빠졌다 끝도 없으니까 중국이 조용했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중국이 떠든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중국 매체들은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늘어났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중국의 입맛에 맞는 기사들만 지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도를 넘으면 정부로서도 그냥 두고 보기 어렵다. 그냥 두고 안 보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한국 언론도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중국 언론을 그만 안 두고 보겠다고 해서 중국 언론들이 겁이나 먹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한국 언론의 거의 보도에 대해서도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 안 두고 보면 어떡할 건데. 자, 중국의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13일 사드 배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 성취를 지어버릴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라는 정치적 실수로 그간의 중국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렸다. 그동안 연락에 쌓아 올린 성과물들을 다 지워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이 교수의 주장을 이렇게 그대로 전했는데요. 이 황 교수라는 사람은 한중 관계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정점에 달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전 70주년 열병식에 참가했을 때 중국인들의 찬사를 받았다. 찬사 받았겠지요. 저들 입맛에 맞게 입속에 혀처럼 굴어주면 박수 쳤다가 조금만 눈 밖에 나면 찔러대는 인간들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가까워지면서 그 같은 성과를 지워버린 게 유감스럽다. 박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혼란을 물려주게 됐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새로운 냉전을 초래할 거다라고 또 중국의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을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모든 면에서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극심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갈등을 유발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도 사드가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라는 기사의 제목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김상곤 더민주 당대표 후보자의 말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 매체는 더민주당 내에서 사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김 후보자는 당대표 출마 선거에서 더욱더 박 대통령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후보자들도 그렇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 찬성이 늘어나고 반대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민일보도 이날 3면에 한국 정가가 극명한 대립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톱 기사를 깔았고요. 한국 내 갈등을 부각시켰습니다.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물결이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고 경북 성주에서는 매일 촛불 집회가 열리고 새누리당 당원 2,000명이 탈당계를 냈다는 사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국 내에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을 잃어버릴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중국이 다시 또 일사불란하게 매체들을 동원해서 사드 압박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요. 아마 잠깐 조절했다가 지난번에 6명이 방문했을 때 그때 중국이 그 사람들을 부추기면 한국 내에 민족적인 반감을 자극을 해서 중국 너무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민족주의적인 어떤 반중 분위기가 형성될까봐 그때는 힘줘서 살까 했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고 나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정부가 뭐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저는 정부에서 중국에 뭐라고 제대로 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정부에 해야 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요. 중국 주도로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CP 협상이 다시 열리는데요. 이는 TPP에 맞서서 중국이 RECP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아세안을 비롯한 이 나라들을 여기에 참가시켜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각 부서에 고위관료 50명이 참석한다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나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시아 인프라 투자는 기어 들어가서 부총재 쫓겨나고 그런 꼴을 보고 뭐 얻은 게 있습니까? 3조 6천억 뭐 투입하고 뭘 얻었습니까? 자, 이 RECP에 저는 들어가지 말길 바랍니다. TPP도 참가 못하면서요. 한중 FTA가 더 중요하다고 그것도 빠졌으면서 지금 RECP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 이제는 중국이 주장하는 각종 기구들에 대해서도 발을 빼는 쪽으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정부가요, 중국 언론에 대해서 뭐 할 방법도 없습니다. 중국 정치권에 대해서, 뭐 중국 정부에 대해서 뭘 따지고 항의도 제대로
잘 못할 겁니다. 그냥 조용히 중국이 주장하는 이런 국제기구나 회의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지난 주말에 한 칼럼이네요. 미국이 화내는 것은 무섭지가 않냐. 지금 이 차드에 반대하고 찬성한 사람들도 다 중국에 대해서 보복만 걱정할 뿐인데, 이 미국을 갖다가 달래고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국 내에서 반대가 이렇게 많아지고 야당들이 사드 반대에 다 나서고 있고, 이제 곧 더민주당의 당대표도 당선되면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겠죠. 새누리당만 빼고 원내 야당 전부가 다 사드를 반대합니다. 사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찬성한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주요 야당 대선 후보들이 전시작전권 이양과 사드 반대, MD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돌아가는 움직임이 대선에서 심상찮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지휘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겠다.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 미국을 달래고 미국한테 좀 설명도 하고 그런 어떤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겁니까? 자, 미국도요, 한국에 대해서 언제까지 인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요,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가지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야당 의원들이 저따위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나라에 대해서 미국이 뭘 더 참을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요, 이 나라는 미친 나라입니다. 미국이 필요 없다면요, 국민투표해서 그냥 미국 쫓아냅시다. 그런 다음에 그 대가는 당신들이 다 그대로 누리세요. 정말로 이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미면 어떠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자위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폐기할 거다. 말한 직후에 2년 만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나왔습니다. 자, 이 반미를 하면 멋있어 보이고 사드를 반대해야 뭔가 있어 보이는 청년처럼 보이고, 사드를 찬성하면 숫골로 보이고, 미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좀 그럴싸해 보이는 이 잘못된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이 의식의 정말 괴물들에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 모든 부분도요, 보수 진영이 집권 10년 동안에 잘못한 일들이 많아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저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날, 저는 솔직히 한국을 뜰 겁니다. 왜요?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고 되면 더 이상 이 우매한 국민들과 같이 뭔가를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진실을 갖다가 전파하기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월남이요, 망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1300~1400대가 있던 월남 비행기를 월남의 지도부들이요, 이 공군 비행장에 가서 몰고 다 튀었습니다. 태국에도 몇 대 가고 필리핀에도 몇 대 가고 주변 나라들이 월남 비행기 받아들인다고 아주 복날이었습니다. 나중에 돌려주지 않았죠. 참, 대한민국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한심합니다.